안녕하세요. 너드준입니다. 오늘 정말 간단하게 약간 브리핑 하듯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저 설명드리자면 이 수료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는 첫 번째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생기는 그런 의문점들, 또 그들이 북한 체제에서 그 뭐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40년 그렇게 살다가 오신 분들,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오셔서 그 남한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법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같이 남한에 쭉 태어나 살고 있지만 잘 모르는 그런 북한 사람들의 그런 남한의 법률에 대한 이질감, 또 그리고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뭐 마약, 성폭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없는 그들의 고충, 이런 것들도 한번 되짚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되게 실태를 조사한다는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다 매 강의를 해주실 때 정말 준비를 너무 빽빽하지 않게,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들어가지만 실생활과 접목된 그런 법적인 지식들을 다 이렇게 인풋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유용했고, 그래서 이 아카데미가 실제적으로 되게 도움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되게 악용되는 상황들, 탈북자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범죄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었고, 또 정부가 그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은 각자 개인이 더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데이터로.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 아카데미는 어떤 지인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여름방학 동안 내내, 그러니까 지난 학기 끝날 때쯤부터 한 달 정도? 그리고 한 3달 정도 총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책에 대한 내용 중에서 서론 말고, 서론도 포함할게요. 이 1장에 대한 내용 요약과 뭐 생각 나눌 거고, 이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했던 대로 저희 디도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고, 실제로 대학원 전공 수업 중 하나에서 이걸 읽으라고 직접 가져오셨더라고요. 이 책을 2권이었는데 그 중에 1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북한 인권센터에서 받은 개근상이랑 수료증이에요. 대한변협 인권재단 이사장, 인권정보센터 이사장, 이분이 이렇게 직인으로 나오긴 하는데, 주 내용은 그러니까 부에서 오신 분들이랑 남한에 아무래도 이 북한에 관심 있는 각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북한과 남한의 그런 법률적 차이를 공부하는 그런 아카데미 수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법률 아카데미를 수료하게 되었고, 총 11회를 제가 들었어요. 줌으로도 하고 직접 참석도 했는데, 미국에 제가 잠깐 가 있을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수업을 다 온라인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개근상을 받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카페라서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로 하니까 잘 들릴 거라 생각하고 마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은 빅터 차라는 사람과 그리고 라문 파체코 팔도라는 CSIS 미국 전략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 두 분의 공동 저자인 책이에요. 근데 일단 빅터 차라는 이 조지타운 교수, 선임 교수, 네, 이분에 대한 양력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정치 외교 전공이나 국제 정치 하는 애들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분이시지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미국 아시아, 또 한반도 전문가이시고요. 국제 관계, 또 동아시아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위직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언제 했냐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백악관 NSC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전 실제로 2017년도 미국 출장 당시에 뵌 적이 있고요. 이분은 한반도 문제 또 외교 정책에 대한 깊은 관여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북한 육자회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특사로서 북한에 방문하시고 또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 때 뭐 이렇게 브리핑을 하러 들어간다든지 대통령님께 그런 고위 관리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분은 학계에서 더 유명하신 이유가 외교 정책에 대한 그런 업적이나 기여가 있는데요. 특히 이분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시고 또 북한 문제에 접근할 때 외교적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드 파워나 그런 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또 다양한 학술 저서들이 유명하죠. 깊이 있는 분석을 갖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한국계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대충. 그리고 이분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보고서들을 쓰셨기 때문에 조지타운 대학교 하면은 미국 워싱턴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제 정치의 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이런 분석과 정책 제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위상, 또 이 책이 공동 저자지만 이 책이 그냥 한국인으로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인으로서 쓴 거기 때문에 그 미국인의 학계에 대한 시각, 또 현재 학계들이 어떤 식으로 한반도를 바라보는지까지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한국인 출신이 이런 걸 썼다면 조금 편향된 서술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이 쓴 이 책의 제목 자체가 한국,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 북한과 한국에 대한 새로운 역사. 어떤 책인지 아시겠죠? 쭉 기술한 거예요. 역사서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근대 사회를 묘사를 했지만 쭉 목차를 보시면 19세기부터 1945년 밸런스 오브 파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또 아큐페이션, 점령 이렇게 첫 번째 목차가 들어가고 두 번째 목차부터 일곱 번째 목차까지는 쭉 분류를 하세요. 그러니까 10년 주기로 분류를 하시는데 해방, 분단, 전쟁 이 시기 그리고 두 국가가 존속되었던 53년도부터 80년대 그리고 자르고 그 다음부터는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10년에서 2023년까지 이렇게 남과 북이 정말 다이버징 달라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고 마지막 챕터가 뭐냐면 병합, unification 그리고 변화하는 지역적 함의 그러니까 diverging geographic like context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쭉 제가 이 책을 봐야 하고요. 구매를 했습니다, 직접. 근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중에 챕터 한 개 첫 번째 장에 대한 설명만 하고 제가 영상을 끝마치려고 해요. 이게 Balance of Power Politics, Power Politics라는 사실 Power Politics가 또 하나의 단어예요. 권력 정치 그리고 Balance 이게 정말 이게 균형을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Balance of Power 하면은 세력 균형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The Occupation 이란 말까지 있죠. 이게 뭐냐면 점령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위, 지책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the 19th century to 1945 그러니까 해방될 때까지의 그런 근대 사회를 묘사했습니다. 쭉 설명드릴게요. 약간 책 내용이 조금 인트로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런 서사가 나와 있습니다. 좀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빅터 차라는 분한테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들어갔다가
DMZ 통해서 남한으로 오는 여정이 있었나 봐요. 약 미국 관리직 입장으로 이렇게 방문을 차례로 하신 건데 평양에 방문했을 때 너무나 놀랐다고 해요. 되게 깨끗하고 좀 낡아 있지만 경제가 쇠퇴되어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정돈된 모습에 되게 신기했는데 어머나 아니 글쎄 DMZ로 가는 그 순간까지 차가 한 대도 안 보이는 걸 보고 나서는 어, 그 북한의 진짜 모습을 보신 거죠. 그런 다음에 한국에 넘어왔는데 너무나 디벨롭된 시티의 모습, 서울의 모습을 보고 여기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딱 체크를 하나 했는데 여기 또 옮겨 적어놨거든요. 그 질문이 뭐냐면 What circumstances led the same people to live in such different conditions?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같은 민족을 이렇게 다른 두 국가의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았는가? No genetic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s in the north and the Koreans in the south.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한국인과 북한에 있는 한국인이 사실상 그런 DNA 차이가 없는데도 이건 전제예요. To account for this disparity of development, 이런 경제적 수준 차이를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빅터 차는 이게 정치? 국가가 만들어낸 차이인가? 이런 질문을 덧붙여요. 이게 이분의 질문에서 시작된 이 책에 이게 좀 대단한 책이거든요. 되게 긴 스토리를 이렇게 정리하게 된 동기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제가 외운 것대로 그냥 정리하지 않았으니까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기 전에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 뒤에 있는 지도는 뉴욕에 대한 지도 그림이거든요. 이게 맨하튼이에요. 뉴욕이에요, 뉴욕. NYC. 제가 최근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도는 도시가 굉장히 많이 세세하게 박혀 있습니다. 먼저 북한은 쭉 보시면 이렇게 해산이 있죠. 바로 중국과 경계를 하고 있고 또 러시아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는 일본이 있죠. 규슈. 제가 지난주에 일본을 갔다 왔죠. 전 사실상 중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배경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러시아는 극동 지역이라고 하죠. 러시아는 정말 이런 못 쓰는 그 땅의 면적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영토 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2장 전까지 한 28페이지 정도 소논문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백악관 그리고 오벌 오피스라 하죠. 미국 대통령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백악관에 사용하는 대통령 집무실이고요. 이게 타원형이라서 오벌이라고 지었어요. 오벌 오피스. 그런데 이 맞은편에 있는 옆에 있는 루즈벨트 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벌어진 일을 처음에 묘사를 시작합니다. 뭐냐면 여기서는 바로 그렇게 말을 해요. 좌파 언론에서 보도된 오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미국이 일본한테 한국을 팔아 넘겼다는 그 비밀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을 자랑스럽게 백악관에 전시해 놓았다. 이런 식으로 한국 언론사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대요.
근데 그게 발생되는 아마 그런 배경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어, 백악관도 의전비서관이라고 있죠. 거기서 이렇게 한국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바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 빅터 차는 미국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을 일본에 팔아넘겼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게 비밀 조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 조금 그런 역사적인 설명이 쭉 들어가 있는데 가장 키워드를 뽑아내자면 한국이 이미 중국에게 중국에게 여기 지도를 다시 보시면 중국에게 한국 전체 한반도가 영향을 받고 있었다. 얼마나? 수천 년 동안. 어떻게 보면 조선 시대까지도 그런 공자, 컨퓨시아니즘 이런 유교 사상을 전반적인 사회가 영향권 아래 있었고 그거를 중국 영향권에 있다고 분석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그거를 재팬이 영토 분쟁, 영토 이런 확장에 나서면서 일본이 항구를 갖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려고 했었고 일본은 그래 너네한테 한국 어차피 한국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 그 burden이란 표현을 해요. 그 한국이라는 그 나라 행위 국가를 burden 우리가 bear the burden 책임질 수 없으니 너네가 그래 가져라. 약간 이런 마인드로 조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제국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한국을 점령하고 또 3.1 운동이 설명이 되는데 그걸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되게 강력하게 수탈을 했다고 나와요. 한국인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얻고 차별받고 이랬던 역사들을 설명해 놓고 있고요. 또 그 안에 위안부를 운영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설치를 해서 그 수많은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그 시점부터 되게 잔혹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독립 유공자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아니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동시에 친일파라고 말하는 그런 고위 관리층 그 당시 엘리트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이 유관순 열사의 설명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쭉쭉쭉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이해한 키포인트는 이 역사적인 사료 분석이 왜 중요할까 했을 때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한국인들은 알고 있는 역사 교육을 받았던 이상 뭐 갑신정변 뭐 이미 그 리버레이션 그 상층, 중층, 하층 이런 조선시대에 그런 분열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선이라는 그런 나라 고종시대에 그거를 막았고 그 저항했고 그래서 너무 개방을 늦게 해서 일본한테 먹혔다는 그 내용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적인 분석들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고 첫 번째 문장에는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 이 책이 되게 흥미롭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긴 해요. 지금 두 번째 챕터 읽고 계셨다고 했거든요. 그때 지지난주 뵀을 때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할까 했을 때는 이게 일단 파급력이 미국 학계에 있을 것이고 또한 일본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한국과 북한에도 이게 다 분석이 되고 공유가 될 거예요. 어디에? 안보 쪽 종사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짚어서
풀어나간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사실들, 3.1 운동을 어떻게 분석했느냐, 또 그 당시에 무슨 어떤 교회를 탄압하면서 그랬던 그 시대적 상황들, 더 일본이 강압적으로 나간 그런 트랜지션의 상황들, 그런 것들도 다 담아져 있어요. 일본이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역사적 사실들까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일 출판부를 통해서 학교죠. 학교를 통해서 출판하게 되었고, 저는 이거를 이번 학기 쭉 다 몇 번 정독할 생각이거든요. 생각보다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미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조선시대 말기부터 지금 현재 2024년도까지 어떤 그런 얼라이언스를 했든 어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든 그런 분석적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 대학원에서 계속 하는 작업은 제 기존 생각의 그 틀을 깨는 거였고, 정말 들어오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졌고, 그 들어오기 전에도 현실적인 감각, 그런 시각, 비판적 시각들이 있었지만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되는 시간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수님들의 생각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구독자들이 좀 더 궁금해하는 부분들, 또 이런 거를 학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면 좋다, 이런 식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요. 예, 그럴 예정입니다. 예, 이상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